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소니 α7 마크 3를 써보고 있는데요. 제가 뭐 여러가지 동상 촬영할 때 일부러 활용을 좀 해봤어요. 제가 막상 써볼 때 좀 괜찮았던 거는, 지금은 FDR-AX100 캠코더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거랑 비교하는 영상을 보시면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캠코더는 전면부에 있는 렌즈를 교체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뭐 교체할 수 있는 캠코더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 다 일체형된 렌즈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원하는 렌즈 장착해서 뭐 화각을 변경한다거나 다양하게 촬영할 수가 있죠. 이걸 써봤을 때 느껴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화각도 좀 자유롭게 변경시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심도가 좀 얕은 영상을 찍는데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영상을 조금 이쁘게 찍을 수 있는 부분은 장점이 있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심도가 좀 깊어서 오히려 심도가 얕은 영상 찍기가 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심도가 깊어서 어떤 제품을 소개하거나 할 때 뭐 핀이 좀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을 적어서 실제 막 촬영할 때는 캠코더 좀 더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영상을 찍거나 또는 뭐 교회 있으신 분들이 뭐 촬영한 용도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미러리스보다 오히려 캠코더가 더 나을 수 있는 게, 장시간 촬영하는 거 기준으로 볼 때는 캠코더가 좀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발열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배터리 시간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사진을 촬영할 때 여기는 이런 메모리를 사용했어요. 소니에서는 UHS-2를 지원하는 고속의 메모리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슬롯이 따로 있어요. 보면 SD 슬롯이 두 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슬롯 1 부분에 UHS-2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장착을 하면 아주 빠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연사 속도를 보실 건데요. 제가 조용한 촬영으로 바꿔놔서 이건 미러는 없지만은 셔터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거를 없앴어요. 그러면 깜빡깜빡하죠? 네, 깜빡깜빡하면서 지금 보면 포커스가 중간에 맞아서 움직이는데 저 부분을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도 아주 이렇게 빠르게 고속으로 연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찍어 보면은 언제 막 버퍼가 차서, 옛날에 그 좀 빠른 카메라들도 막 찍어 보면은 막 버퍼가 있는 만큼은 고속으로 막 찍다가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끊기게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넘어갈 때 보면은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진을 버퍼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빠르게 메모리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87장 이렇게 막 넘어가는데, 그래서 연사 같은 걸 찍을 때는 확실히 좀 효과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용한 촬영 끄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렇게 차카차카착 소리 나죠.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 이렇게 연사를 계속 찍을 일이 사실은 없긴 해요. 네, 이렇게 계속 찍을 일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찍어도 지금 보면 계속 소리 나죠. 계속 찍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사를 찍을 일 없긴 하지만, 만약에 필요해서, 만약에 뭐 이렇게 지금 딱 20초만 찍을 수 있고 더 사진 못 찍는다고 하면은 동영상을 찍든 아니면 계속 연속해서 사진을 찍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럴 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촬영이 되는 거는 진짜 잘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은 미러리스가 지금 흥행을 하고, 예전에 미러가 있던 제품들 DSLR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공연장 촬영이나 또는 골프 촬영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미러리스를 써요. 왜냐하면 소리를 안 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한 촬영으로 바꾸고 찍으면 이게 삑한 소리, 이것도 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그 스마트폰으로 꼭 무음으로 촬영하는 것처럼 소리를 안 내고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좀 피해를 안 주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걸 들이미니까 뭐 찍는구나 싶긴 하지만은 그냥 안 누르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 모델분들도 이렇게 촬영 이렇게 포즈를 취해줄 때 찍으면 착착착 손 나니까 아 내가 찍혔구나 알고 이게 포즈를 옮기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찍었나? 안 찍었나?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면 이걸로 동영상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알파7 마크 3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까랑 느낌이 조금 다를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둘 다 동일한 4K 성능인데 아무래도 렌즈부의 성능이 다르고 또 센서도 다르기 때문에 촬영될 때 폰이 좀 다릅니다. 퀄리티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둘 다 좋은데, 둘 다 4K 해상도고 해서 둘 다 좋은데 약간 느낌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찍을 때 사람도 잘 나오지만 주변의 피사체도 좀 더 잘 나오게 찍으려면 캠코더가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왜냐면은 심도가 깊은 영상을 찍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냥 막 찍어도. 근데 만약 DSLR로 심도가 깊은 영상 찍으려면은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요. 조명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렌즈도 그리고 동영상 촬영할 때 조리개도 좀 더 조여서 찍어야 되고, 조여서 찍은 만큼 셔터 스피드가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서의 특징 때문에도 그런데 캠코더 촬영할 때 만약 셔터 스피드가 30 이하로 끊기거나 하면은 제가 움직일 때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좀 끊기는 듯한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DSLR로 찍을 때, 이게 미러리스 찍을 때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캠코더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무조건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찍기 때문에, 사진이 아니라 절대 안 끊기는 영상을 찍으려고 캠코더가 세팅이 돼 있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끊긴 영상은 나오진 않아요. 노이즈가 생길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촬영할 때 좀 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혼자 찍을 때는 좀 더 편리한 부분이, 캠코더가 좀 더 편한 부분이 있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같이 혼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심도가 얕은 영상들 좀 넣으면서 조금 TV에 나오는 장면처럼 그런 멋있는 장면을 좀 넣고 싶을 때 두 개를 병행해서 좀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지금 촬영하면서도 조금 불편하고 아쉬운 거는 별도의 모니터를 장착해서 안 보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캠코더는 회전식으로 된 모니터를 돌려서 볼 수가 있는데 미러리스는 이제 그걸 고려해서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별도의 모니터를 위에다 장착하면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별도 액세서리가 없다면 그걸 볼 수 없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동영상 촬영을 마쳤습니다. 사진도 찍었고요. 근데 제가 또 이번에 이걸 얘기하면서 여기는 이런 메모리를 좀 얘기해 보고 싶은데, 소니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SD 메모리 이런 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니에서는 모든 라인업이 다 있죠. 그러니까 렌즈도 여러 가지 있고 바디도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고, 그거에 호환되는 마이크나 메모리 카드나 여러 가지들 다 사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얼려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했지만 상당히 튼튼한 메모리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신뢰도 좀 높다고 느껴지는 그런 메모리이기도 했고,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그 부분보다는 튼튼한 거는 사실 SD 메모리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망가질 일이 사실 많지 않고, 그리고 마이너스 온도, 아주 낮은 온도까지 견딘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노출되면 카메라도 무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는 그게 아니라 촬영된 동영상을 옮길 때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메모리를 PC에 연결시켰는데요. 이걸 지원하는 소니에서는 전용 카드 리더기도 있습니다. 그걸 쓰셔도 되는데, 저는 샌디스크 카드 리더기도 쓰고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소개한 적 있죠. 이 제품도 UHS-2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걸 굳이 쓴다면은 저는 이제 CF 메모리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쓰긴 하는데요. 동영상 옮길 때 지금 촬영된 게 한 개만 있어서 제가 임의로 파일을 좀 더 복사를 해놔서 넣습니다. 왜냐면 너무 빨리 옮겨지니까 보여줄 수 없어서. 근데 제가 만약 이 폴더를 옮겨야 돼서 복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복사된 속도가 나오죠. 처음엔 이제 캐치 동작해서 나온 속도지만은 뒤에 보면 지금 나온 속도가 240 좀 넘어가는 속도가 지금 나옵니다. 실제 옮기는 속도고요. 254까지도 나오죠. 네. 동영상이, 그러니까 64기가 용량을 쓴다고 했을 때, 실제로 4K로 동영상 찍어보면은 64기가 생각보다 금방 차요. 그러면 촬영된 영상을 PC로 빨리 옮겨서 작업해야 되는데,
카드 리더기가 느리거나 SD 메모리가 느리면 실제로는 복사가 엄청 오래 걸려요. 근데 얘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복사할 때 지금 이 정도 속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영상을 옮겨서 영상을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같은 영상을 일부러 복사를 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한 개만 복사하니까 너무 빨라서 이거 뭐 비교할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영상을 넣고 용량이 커도 지금 다 해보니까 지금 14기가 좀 되는데 이 정도 금방 옮긴 거죠. 64기가를 옮긴다고 해도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쓰던 다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옮기려 하니까 몇 분, 뭐 10분 좀 근처까지 찍히더라고요. 다 옮길 때. 지금 이거보다 속도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얘는 이제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금방 돼요. 제 경우에는 DSLR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옛날에 구매를 한 거지만 뭐 고장이 안 나서 계속 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옛날에 나왔던 DSLR 같은 경우에도 뭐 동영상이 되지만 영상 촬영하는 포맷도 좀 다르고 해서 소니가 어쩔 수 없이 좀 압도적인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생각해 보면은 블로그 뭐를 하다 보니까 뭐 촬영장에 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다른 분들이 쓰시는 장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랬어요. 뭐 누가 더 큰 카메라 가져오는가 막 그런 대결하는 것처럼 다들 막 이만한 카메라 들고 와서 막 이렇게 찍고 했었죠. 이것도 작은 축에 드는 거고 막 이렇게 크게 막 촬영하고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점점 작아지더니 처음엔 그랬어요. 넘어갈 때 미러리스 쓰시는 분들이 이제 중간중간 생기면서 이제 이거보단 얘가 더 편하더라. 그때 말하는 건 이제 좀 더 크게 작고 좀 휴대하기도 편하고 뭐 같은 가방 사이즈에는 더 많은 장비들 넣고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좀 편리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언급했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미러리스도 카메라 품질도 뭐 떨어지진 않고 오히려 좀 더 압도하는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더 무거운 장비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작은 카메라 들고 와도 잘 촬영되니까 이제 좀 무시하는 거 좀 없어진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 넘어간 느낌?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러리스가 좀 더 힘을 받는 이유가 그건 같아요. 제 경우에는 만약에 사진 찍는다고 해서 이걸 들고 가고 예를 들면 더 잘 찍고 싶은 경우에 스트로보도 필요하고 해서 근데 동상 찍을 땐 또 캠코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찍었냐면은 제가 찍은 동영상의 뭐 느낌대로 찍으려면 캠코더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었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더 잘 찍으려면 이런 카메라가 있어야 돼서 둘 다 들고 다녔죠. 그러니까 되게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사진은 사진대로 잘 찍을 수 있고 동영상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고화질로.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미러리스가 이제 센서도 성능도 뭐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스트로보를 달면 무조건 더 좋게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얘도 거의 만능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스트로보는 필요하긴 해요. 실내 촬영에서는. 근데 스트로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찍는 경우에도 일반 그 조그마한 하이엔드 카메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 그리고 물론 DSLR에 뭐 스트로보까지 장착한 거로 찍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긴 하지만 약간 보정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고화질로 4K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 나가서 촬영한다거나 했을 때도 이렇게 무겁게 둘 다 이렇게 저는 이쪽 둘 다 무겁게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 상태로 가방까지 메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깨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촬영하고 나면은. 근데 이제는 이거 하나만 무겁게 들고 다니면 그냥 찍고 싶은 경우가 다 찍으니까 확실히 좀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저는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걸 지원하는 카메라에서만 좀 괜찮겠거니 라는 생각 좀 했었는데 막상 제가 쓰는 건 이거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이거를 지금 캠코더에 넣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캠코더는 이렇게 빠른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4K 찍는 거에서는 이거는 이제 V902니까 8K 영상까지 고려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K 동영상 찍는 거에서는 대역폭이나 속도 같은 거 전혀 끊김이 없어서 이렇게 빠른 메모리 필요 없으나
근데 캠코더로 촬영됐을 때도 64GB를 다 채워서 가득 채워서 쓴 경우에 이걸 또 128GB도 있으니까요. PC로 옮길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작업할 때 흐름이 끊겨요. 그러니까 촬영하고 난 뒤에 복사할 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때 잠깐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면 이제 흐름이 끊기는 거죠. 근데 얘는 복사가 금방 되니까 작업 연속으로 쭉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러리스는 제가 추천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로 소개를 한 거고, 메모리는 이렇게 빠른 메모리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참고되셨길 바라고, 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